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소식들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셨죠. 한반도에 평화가 서서히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국내의 자칭 보수 세력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연설 중에 여러 번 울먹이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그런 최초의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요약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길 바라며 특히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 발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건 북한 주민들도 이걸 다 듣고 있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종전선언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물밑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협상이 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하나 봤는데 이게 심지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는데도 조선일보에서 따옴표 딴 걸 보세요. 연설 전문이라면서 우리 다치면 강력한 힘 총동원해 선제적, 이게 따옴표를 딴 겁니다. 조선일보 그리고 대한민국 자칭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일종의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남북의 종전을 막고 있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진보해가고 있죠. 다수의 시민들이 이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과의 교류를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들한테도 이 종전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북 간에 그리고 세계 간에 이 냉전 기류가 흐르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과 청소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저 자칭 보수 세력들, 저 기득권 세력들이 총 들고 뭐 전쟁에 나갑니까?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한민족이었으니까 평화가 좋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요즘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봤자 이미 이런 일베 사상이 많이 뿌려져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 효과가 어떤지, 통일을 안 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현진 씨가 또 나서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북조선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보도가 되죠. 조선중앙TV 통중계 북조선이냐.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저렇게 어그로만 끌고 제2의 나경원이 되고 싶다고 한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태영호를 소유한 국민의힘은 무슨 당이냐. 국민이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면 안 되냐. 매사에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고만 한다. 트럼프 연설은 여기가 미국이라 중계하는 거냐? 제대로 역풍 맞은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심지어 외신 기자의 따옴표를 따면서 이런 건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이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제인산성 타령하면서 군사정권 시절 얘기까지 합니다. 진짜 염치 없고 뻔뻔하죠. 외신 기자의 입을 빌려서 평양에 군사 퍼레이드도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역을 우스꽝스럽다면서 저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통행을 제지당한 시민들의 따옴표 따고요. 인근 상인들 따옴표 따고요.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당연히 조선일보의 비판적인 목소리고요. 한국이 망한다면 썩은 언론 때문이다. 이게 외신에서 했던 얘기죠. 저런 과장된 허위 기사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무려 25,000명의 댓글이 저렇게 압도적인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조선일보가 인용한 저 외신 기자의 그 트윗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보수파와 조선일보 독자들이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균형과 관점을 위해 다른 트윗을 읽어봐달라. 이게 막 일이 커지니까 국내 조선일보에서 이걸 자꾸 보도하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당사자는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습니다. 이외로도 광화문은 맞고 서울대공원 붐볐다. 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원우식 기자의 보도도 있는데요. 뭐 과천 서울대공원은 나들이 계획으로 붐볐고 그러면서 광화문은 막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인데 창피하지 않냐?
정말 없어져야 할 신문 맞다. 음료수 먹을 때 그럼 마스크를 잠깐 내려야지. 그럼 마스크를 쓰고 먹냐? 광화문 집회 마스크도 안 끼고 경찰이나 땅바닥에 침 뱉고 이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랑 이랑 같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MBC 이보경 국장의 논란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문재인 씨는 죽어야겠다. 정치적으로. 심지어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조롱을 하죠. 높은 자리 양반이라면서 아예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뭐 돈 문제일 거다. 문재인 저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죠. 저걸 쓰면서 스스로 얼마나 심취해 있었을지가 안 봐도 뻔합니다. 심지어 한동훈을 억지로 엮는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윤석열까지 옹호하고 뭐 가세연 본다 그러고 신의 한수 본다 그러고 말 다 했죠. 부정선거 타령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사람이 MBC의 국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보경 기자죠.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이 배현진 씨 괜히 나서다가 또 역풍 맞았고요. 물론 저 배현진 씨는 저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